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 외국어 공부법이죠. 제가 얼마 전에 2020년 첫 영상으로 어떤 영상부터 보고 싶으신지 투표를 했었잖아요. 역시나 2020년의 시작은 외국어 공부로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국어 공부법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외국어 공부를 진짜 좋아합니다. 원래는 중국어 공부를 좋아했었고요. 지금은 영어 공부까지 또 재미가 들어가지고 영어 공부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에 대한 공부라고 할까요? 이 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는지 외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또한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2020년에 시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었던 외국어 6개월 만에 마스터하는 방법의 리뉴얼 버전입니다. 이미 너무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사랑해 주셨고요. 제 채널이 이렇게 커올 수 있었습니다. 덩달아 중국어 채널, 영어 채널도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영상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선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보기. 그동안 제가 알게 된 외국어 공부법에 관한 정말 최선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물론 이 최선도요, 지금 이 순간의 최선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외국어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해서 영상과 책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방법이 절대 진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목에서처럼 마스터라는 단어, 이런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마스터했다고 말할 수 없듯이요, 언어란 것도 마스터할 수는 없는 것일 테죠. 또 이 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완벽히 원어민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마스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원어민까진 아니더라도 원어민과 서로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을 마스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각자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목표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자, 제가 바라는 외국어 공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의미를요, 원어민에게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언어란 것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제가 생각한 이 외국어 공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원어민처럼 돼서 원어민만큼 구사하는 게 저는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목표 또한 쉬운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요, 얼마든지 가능한 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짜본 커리큘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물론 꼭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배경 지식, 성향, 취향, 공부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도 된다는 점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물론 그냥 이대로 똑같이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기 영역과 듣기 영역을 두 개를 나눠놨는지, 그리고 각 난이도에 설정된 컨텐츠들은 왜 이렇게 설정된 건지는 나중에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바로 어떻게 문장을 익혀야 하는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선 한 문장 단위로 구간 반복 쉐도잉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우리가 기초회화책에서 이런 문장들을 듣든 What's the point of keeping them? What's the point of keeping them?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 이런 문장들을 익히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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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ell
tell me. What do you mean?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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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공부할 한 문장을 가지고 왔다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소리 위주로 나에게 먼저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언어인데 의미가 중요하지 않나요? 네, 언어니까 당연히 의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이 의미를 다룰 정도로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모국어는요, 한국어의 발음 체계가 우리한테 이미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발음을 신경 쓰지도 않고 어떤 발성을 신경 쓰지 않아도 의미만 신경 써도 대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익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우리가 의미를 다루기에는 소리가 아직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뇌가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미를 신경 쓰다 보면 소리가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의미를 일단 버려놓는 거예요. 소리만 먼저 익히는 겁니다. 소리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연결해주면 훨씬 더 쉽게 언어를 익히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소리를 익힌다는 게 무엇이냐? 자, 아까 들려드린 그 문장 What do you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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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라는 문장인데 소리부터 먼저 익히는 겁니다. 이 문장을요, 한 문장 단위로 반복적으로 틀어놓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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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틀어놓고 What do you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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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이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걸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한 문장을 내 입에 이 소리가 체화될 수 있도록 먼저 소리를 익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소리를 내가 익힌다는 게 개념이 뭐냐면요, 원어민의 소리를 곧이곧대로 들을 줄도 알고, 원어민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원어민이 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취와 발음 능력은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자신이 잘 발음할 수 있으면 잘 듣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잘 들을 줄 알면 잘 발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발음 공부의 중요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발음을 익히는 이유는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실 꼭 원어민처럼 발음하지 않아도요, 좀 뭔가 부러지는 발음으로 소리를 내도 정말 완전히 틀린 발음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원어민들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조금 발음이 나쁘다고 해서 의사소통하는데 완전히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물론 발음이 안 좋으면 중간에 오해가 생길 여지는 많겠지만요, 아무튼 소통하는데 완전히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위해서 발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제가 강조해드리는 이 발음 공부의 중요성은요, 이 문장을 잘 따라하기 위해서 발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지금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What do you mean? 이라는 문장이 지금 What do you mean? 이라고 발음이 되고 있지 않죠? What do you mean?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분명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땐 이거 What do you mean? 이라고 배웠을 텐데 왜 원어민은 What do you mean? 하지 않고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이 D가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쵸? 자, 이런 문장들을 만났을 때 이 원어민의 소리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What do you mean?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아주 정석으로 배운 소리라면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발음하는 소리들을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따라하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 무작정 따라하는 건요, 발음을 암묵지 형태로 익히는 겁니다. 암묵지. 이 암묵지는요,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몸이 기억하는 형태로 만드는 게 이 암묵지 형태예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상태, 이게 암묵지입니다. 이건요, 모방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잘 익히게 되고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이런 모방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발음을 훨씬 더 쉽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른이 다 되어서는요, 발음에 대한 모방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지를 익히면 되세요. 암묵지가 있고 이번엔 형식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발음이요, 어떤 원리로 발음이 되는 건지 정확히 그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그냥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건 뭣도 모르고 일단 따라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 또한 도움이 되죠.
이게 아주 쉐도잉의 좋은 효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민들이 정말 빠르게 긴 문장을 구사해버리면 是不是因为我喜欢你，所以你就可以随便对我乱发脾气？ 이걸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형식지를 배우면 얼마든지 원어민이 빠르게 이야기하고 흘려버리면서 뭉뚱그려 이야기를 해도 얼마든지 기초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What do you mean 에서요. What do you 여기에서의 중간에 do는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용된 기능어입니다. 자, 기능어가 뭐냐 하면 단어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문법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빌려온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기능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어들은요 강세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능만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강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o는요 강세가 들어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what 뒤에 있는 t와 do 앞에 있는 d가 연음이 되면서 그냥 붙게 됩니다. what do 이게 와루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T 소리 또는 D 소리는요 모음 사이에 오게 되면 영어의 R 소리와 비슷한 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와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what do 이게 와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T 소리가 이렇게 R 소리, 한국어의 리을 소리처럼 바뀌는 걸 음운학적 용어로 단타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나중에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따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원어민들도 꼭꼭 씹어 하면 What do you mean?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시든 드라마를 보시든 What do you mean? 할 때도 있어요. 무조건 what do you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어민이 이제 빨리 이야기하면 what do you mean?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Just tell me. What do you mean? Just tell me. So what do you say? So what do you say? So what do you say?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ell, for instance, what do you do? Well, for instance, what do you do? Well, for instance, what do you do? So, Monica, what do you do? So, Monica, what do you do? So, Monica, what do you do? 자, 이렇게 what do you가 여러분들이 빠르게 발음된다는 걸 이 형식지를 알게 되면요. 나중에 뭐 what do you think 이것도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되겠고요. what do you say 이것도 what do you say 이렇게 되겠죠. So what do you say? 여기에서도 what do you say 이거를 지금 what do you 이걸 what do you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떤 발음의 현상들을 정확히 형식치로 알게 되면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제 발음도 뚫리게 되고 청취 또한 뚫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say, what do you do 이런 문장들을 이제 계속 만나보게 되면 이제 이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들리게 되려면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쉐도잉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What do you mean? 이렇게 하면 뭔가 mean 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what do you mean? 이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초회화 책에서 알려주는 what do you mean과 이제 실전 회화에서 원어민들이 빨리 이야기할 때 what do you mean? 이게 하는 것에 이 갭을 여러분들이 계속 줄여 나가시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기도 늘게 되고 듣기도 앞으로 계속 늘게 되는 거죠. 중국어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쓴 중국어 기초 회화책 40강에 보면요. 这件衣服多少钱?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请问这件衣服多少钱？这件衣服多少钱？这件衣服, 이 옷이요, 多少钱? 얼마인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민들이 이 多少钱? 얼마예요? 라고 묻는 표현 정확히 꼭꼭 씹어 발음할 때도 있습니다. 多少钱啊？多少钱啊？多少钱啊？ 多少钱啊?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만 또 발음하는 게 아니죠. 多少가 그냥 多少 이렇게 발음이 돼서 多少钱?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老师说花了多少钱？没多少钱，没多少钱，没多少钱。
얼마 안 썼어 라고 하는데 지금 多少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는 물론 원어민의 각자의 습관마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소리들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수도 있게 되면 이런 발음과 청취를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국어에서 多少钱이 多少钱이 되는 것도 형식지가 있습니다. 多少라는 단어는요, 뒤에 있는 少 이 권설음 소리가, 이런 호흡이 있는 소리는 빨리 말하다 보면 호흡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多少가 多少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권설음의 소리, 이 R 소리를 조금 남겨놓기 위해서 多少에서 多少 이렇게 됩니다. 多少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빨리 말하면 이 多少이 더 줄어들어서 多少钱이렇게 되는 겁니다. 这件衣服多少钱? 이게 这件衣服多少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갭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실전 회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어든 중국어든 이렇게 한 문장 단위로 쉐도잉을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발음의 형식지를 익히고 이걸 암묵지 형태로 저장을 해 나가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언어를 따라하는 모방 능력도 자꾸 상승하게 되고요, 귀도 뚫리게 되고, 이 언어가 하나의 모국어처럼 내 안에 소리가 체화가 되게 되겠죠. 우리가 목표한 상태, 문장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게 되고 고지고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런 문장의 소리를 익힌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를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를 연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단어의 뜻,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구를 이루는 이 구의 뜻, 그리고 또한 문장 전체의 뜻, 이 상태로 전체 문장의 뜻을, 상황의 깊은 감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소리를 의미와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문장이 가진 문법적 형태, 즉 문형을 함께 익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익혔었던 What do you mean? 또는 What do you mean? 이렇게 하는 이 표현 뿐만 아니라 What do you say? 이런 표현들, 중국어 문장으로 예를 들어 드렸던 这件衣服多少钱? 이런 문장들을 봤을 때요, 이 안에 있는 한 단어들의 뜻을 일단 분석을 해야 돼요. 多少는 몇이라는 뜻이구나, 钱은 돈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多少钱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영어로도 What do you mean? 이라고 할 때 what은 무엇이란 뜻이고, 그리고 뒤에 mean 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what do you mean? 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 문장 안에 한 단어마다의 뜻을 생각하고 이 전체 문장의 뜻을 소리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단순히 이 단어의 뜻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이 감정을 생각을 하면서 소리와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mean? 하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 상황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막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에요? What do you mean?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소리와 의미를 강하게 연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쉐도잉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의미와 연결 작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황이 돼도 이 문장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답답해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내 책 이렇게 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거 다시 연습을 해보면 또 소리가 또 남아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소리와 의미의 연결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 알고 뭔가 따라하면 되는데 막상 그걸 의미와 연결하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그냥 소리만 익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의 단어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면 하나의 구의 형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면서 이 소리와 의미를 합쳐주는 작업을 하면서요, 문장의 문형을 익힌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언어라는 건요, 모국어처럼 무의식적인 형태로 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가 생기고요, 우리 뇌에 그 문장의 결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암묵적 기억 형태로 저장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몸에 그 동작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C 코드 잡으려면 도, 미, 솔, C 코드 잡고 D 코드 생각하면서 레, 파샵, 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 치고, 이런 명시적 기억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명시적 기억에 의존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훈련을 통해서 암묵적 기억 형태로 저장이 된 다음에
다음에 C코드를 보면 그냥 몸이 기억해서 그걸 짚어버립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언어도 운동과 같습니다. 우리가 뭐 문형을 익힌다든지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확인을 하고 발음의 어떤 형식지 형태를 익히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이런 명시적 기억을 사용을 해서 훈련을 하지만 쉐도잉을 통해서 암묵적 기억 형태로 저장을 해두어야 실전 회화에서도 빠른 인출 속도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는 도서관에 간다. 我去图书馆. 중국어로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요. 영어로도 I go to the library.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익히기 위해선 나는 我去 가다.图书馆, 도서관. 이거를 일단 한번 단어 뜻을 안 다음에 이걸 원어민 소리를 들으면서 我去图书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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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去图书馆. 이걸 통해서 소리를 먼저 익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리와 의미를 연결해 줍니다. 나는 도서관에 간다를 상상을 하면서 我去图书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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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去图书馆.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의미만 생각해도 소리가 자동적으로 인출이 되게 되겠죠. 이미지 자체가요, 소리의 형태로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스피치도 많이 해본 사람이 한국어 스피치를 더 잘하는 것처럼요, 중국어든 영어든 일단은 소리를 많이 입력시키고 그 소리를 의미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많이 해둔 사람이 이 실전 회화 상황에서도 더 내뱉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긴 문장이랑 짧은 문장 그거 전부 다 그냥 한 문장처럼 익히면 되나요? 진짜 너무 길어서 쉐도잉 하기 힘들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다 보면요, 미친 듯이 긴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긴 문장은 대부분 빠르게 발음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문장 단위로 쉐도잉을 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걸 한 문장 한 호흡으로만 익히려고 열심히 연습을 해버리면요, 진짜 멘붕 오지게 오게 되죠. 처음 외국어를 시작하시는 초보자시라면요, 진짜 짧은 문장부터 쉐도잉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문장 길이는요, 3단어에서 많아봐야 5단어, 6단어 사이의 짧은 문장입니다. 아직 초보자분들은요, 긴 문장이 한 호흡에 들어올 정도로 문장의 결이 아직 뇌에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긴 문장 열심히 따라하려고 해봤자 난이도도 너무 높고요, 하루 종일 따라해도 효과가 거의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쉐도잉 진짜 아무 효과도 없네, 그냥 쉐도잉 개똥이라 해라,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난이도를 서서히 높여가면서 조금 더 긴 문장으로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이도를 높여가면서도요, 나중에 긴 문장을 할 때가 오면요, 또 그때는 긴 문장을 한 호흡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긴 문장은요, 나눠서 구간별로 정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긴 문장을 각 성분별로 쪼개보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의미가 드러나게 돼요. 是不是因为我喜欢你，所以就可以随便对我乱发脾气？ 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원어민이 정말 빨리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화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더 빨라진 겁니다. 이런 문장을 익힐 때 우리가 이 긴 문장을 한 호흡에 익히려고 하면 처음에 앞부분 하다가 못 따라 합니다. 근데 이걸 나눠 보는 거예요. 먼저 앞부분 所以你就 所以你就 너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所以你就 所以你就 그리고 可以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所以你就可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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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 所以你就可以 所以你就可以随便对我乱发脾气 이제 이 후반부를 익혀보는 겁니다. 随便 멋대로 对我 나한테 乱发脾气 마구잡이로 성질내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후반부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후반 부분을 또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随便对我乱发脾气随便对我乱发脾气随便对我乱发脾气随便对我乱发脾气随便对我乱发脾气随便对我乱发脾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부분에 이미 완성된 所以你就可以
虽你就可以 이것과요 随便都有办法比起 이거를 합치는 겁니다. 所以你就可以随便都有办法比起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 다음에 이 문장과 의미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멋대로 막 마구잡이로 성질 내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이 의미를 생각하면 所以你就可以随便都有办法比起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긴 문장의 어떤 성분들이 뭔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저 그러면 문법 공부하러 가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니요. 이런 성분들이 보이지 않으신다는 건 이건 문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난이도를 낮춰야 돼요. 일단 짧은 문장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짧은 문장을 훈련을 하면서 서서히 긴 문장으로 늘려나가다 보면요. 긴 문장의 문형도 다 보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문장이 길면 그 안에 엄청 어려운 문법적 내용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하세요. 아닙니다. 사실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문법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각자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주어 부분 또는 목적어 부분, 보어 부분 이런 각 안에 있는 성분들이 길어졌을 뿐입니다. 전체 문법은 사실 간단한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아직 뭐 성분도 보이지 않고 문장이 너무 길어서 스트레스예요. 못 따라하겠어요 라고 하시면 안 따라 하시면 되세요. 일단 난이도를 낮추시고 더 짧은 문장 위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회화에 도움이 되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쉬운 기초 회화책부터 조금 난이도 있는 회화책까지 쉬운 애니메이션부터 난이도 있는 애니메이션까지 쉬운 드라마부터 난이도 있는 드라마까지 아니면 그냥 기초회화책,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식으로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 가시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요 원서 소설 같은 걸 난이도별로 보시면서 어휘력까지 확 올려주시면요 게임 끝. 자,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원서를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공부에 있어서 이 소리라는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리를 먼저 내 안에 체화를 시켜 놔야 나중에 문자를 읽어도 그 소리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영어의 소리, 중국어의 소리로 익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소리로 따라 읽으면 삐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물론 그 언어를 보는 눈은 서서히 길러지게 되지만 이런 소리의 요소는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서로 접근하시는 건 조금 비추해 드리고요. 물론 오디오가 있는 원서를 택하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오디오가 있는 원서를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기초회화책,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선택하시든 각자의 난이도와 성향, 취향에 맞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서 공부법도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 어떤 영어든지 중국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언어든지 구간 반복 쉐도잉을 통해서 발음이 따라하기 힘드시면 발음의 형식질을 배우시고 하나하나 단어 뜻을 알아가시면서 소리를 익힌 다음에 그 소리와 의미를 연결시켜 주면요. 서서히 단어량도 늘게 되고 우리 뇌에 이 문장의 결도 생기게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안 들리던 것도 들리게 되고 안 되던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 공부는 앞으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각자의 실력과 취향에 맞게 그 컨텐츠만 골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려드린 이 쉐도잉 방법만 잘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실전 회화에 가면요. 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쉐도잉 하신다고 실전 회화에서 갑자기 유창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나 틀리면 이 사람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제발 당연한 거라는 거. 언어란 걸 배우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미움받을 용기를 장착하고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쉐도잉 연습을 하실 때는 발음도 최대한 정확히 이 안에 있는 문형도 정확히 연습을 하는 거지만 진짜 실전에 가면 그때는 그냥 전투 중국어, 전투 영어로 그냥 막 싸지르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발음도 틀려도 되고 문법도 틀려도 됩니다. 한국어로 하는 것도 실제 대화 상황 중에서 비문의 양을 따져보면 진짜 비문을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구 싸지르는 겁니다.
불태웠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어 공부, 영어 공부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또 따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쪽도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는 우기부기 월드 인강 사이트에 오시면요, 중국어 프로그램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영어도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 TV 손수욱이었습니다.